여러분, 요즘 봄철 제철 채소로 봄동 많이 드시죠?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의 비타민도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봄동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진료실에 박 할머니라가 오셨습니다. 68세이신 이분은 평소 건강 관리에 정말 열심이셨어요. 특히 봄이 되면 제철 채소를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봄동도 빠짐없이 드셨죠. 건강에 좋다는 채소들을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봄철에 나오는 신선한 채소들을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아침마다 눈이 붓고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잔뜩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다리까지 붓기 시작하자 병원을 찾아오신 거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6.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3.5에서 5.0 사이인데 이미 위험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신장 기능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제가 식습관을 여쭈어봤더니 바로 원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하던 영양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봄동의 풍부한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장은 마치 정수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필터의 성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필터 구멍이 막히고 낡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제때 배출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6.5를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7.0이 넘어가면 예고 없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국내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50% 이상이 고칼륨 혈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봄동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느냐,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서 이 위험성이 몇 배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봄동의 영양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콩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봄동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세 가지. 둘째, 봄동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가지. 셋째,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봄동 조리법과 하루 식단표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평소 다리가 잘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늘 배우시는 이 지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 싶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봄동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봄동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박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본인이 그동안 정확히 이렇게 드셔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봄동에 된장이나 젓갈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봄동 겉절이 만드실 때 맛을 내려고 된장이나 멸치 액젓, 새우젓을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된장 한 큰술에는 약 7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젓갈은 더 심각해서 한 큰술에 1000mg이 넘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겉절이 하나 만드는데 이미 절반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몸속 수분이 혈관으로 몰려듭니다. 혈관에 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혈관벽이 팽창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혈압에 가장 민감한 장기입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가 있어요. 마치 거름망처럼 생긴 이 혈관들이 혈액을 걸러내는 건데 고혈압이 오면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터진 사구체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대로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인 고혈압 환자들은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40% 이상 느려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짜게 먹는 습관을 유지한 분들은 5년 안에 신부전으로 진행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고요. 박 할머니도 봄동 겉절이 만들 때마다 된장과 멸치 액젓을 듬뿍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짠맛이 있어야 밥맛이 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본인의 콩팥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봄동과 시금치나 바나나를 함께 먹지 마십시오. 봄동 샐러드를 만들면서 시금치를 같이 넣거나 아침에 봄동 비빔밥 먹고 후식으로 바나나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봄동 100g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금치 한 컵을 더하면 839mg의 칼륨이 추가됩니다. 바나나 한 개는 422mg이고요. 한 끼 식사에 칼륨이 1500mg 넘게 들어오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젊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문제없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하루 1000mg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끼에 1500mg이 들어오면 나머지 500mg은 혈액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혈중 칼륨이 5.5를 넘어가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면 T8라는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6.5가 넘어가면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파르르 떨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겨서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망 전 마지막 식사를 조사해보니 칼륨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봄동 요리에 설탕이나 매실청을 넣지 마십시오. 봄동 겉절이나 비빔밥을 만들 때 단맛을 내려고 설탕이나 매실청을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콩팥에는 정말 나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이런 염증에 더 취약해요. 염증이 생긴 혈관은 딱딱하게 굳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결국 사구체가 망가집니다. 당뇨병 환자 중 30%가 결국 당뇨병성 신증으로 신장 기능을 잃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혈관 염증입니다. 설탕 한 큰술은 15g인데 봄동 요리 한 번에 2에서 3큰술씩 넣으시면 한 끼에 30에서 45g의 당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첨가당을 25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데 이미 2배 가까이 넘겨버리는 거죠. 매실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발효식품이라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예요. 매실청 한 큰술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넣으면 설탕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박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봄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드셨는데 겉절이 만들 때 된장도 넣고 설탕도 넣고 가끔은 바나나랑 같이 갈아서 주스로도 드셨다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봄동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콩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봄동을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음식만 기억하시면
봄동의 영양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콩팥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도 이 방법을 배우신 후 3개월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첫 번째, 봄동과 두부를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봄동 겉절이 만드실 때 또는 봄동 샐러드 만드실 때 두부를 함께 넣으세요. 이게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봄동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신장결석의 70%를 차지하는 주범입니다. 신장결석이 한번 생기면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그 통증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함께 먹으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두부 속 칼슘이 장에서 옥살산과 먼저 만나서 결합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진 옥살산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신장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장으로 가야 결석이 생기는데 애초에 신장까지 못 가니까 결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신장 결석 발생률이 무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먹을 땐 반드시 칼슘 식품과 함께 먹으라고요. 두부 100g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봄동 겉절이 한 접시에 두부 반 모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담백해서 봄동의 아삭한 식감과도 잘 어울리고요. 단백질까지 보충되니까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봄동 요리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넣으십시오. 봄동 무침을 하실 때 또는 봄동 쌈을 드실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서 드세요. 이것도 콩팥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게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면서 우리 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문제는 이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즉,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봄동을 그냥 물에만 씻어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귀한 영양소를 90% 이상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봄동을 먹어도 영양소를 6에서 7배 더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짠맛을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아까 파트 2에서 말씀드렸죠. 된장이나 젓갈 같은 염분이 콩팥을 망가뜨린다고요. 기름의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 가득 차면 소금이 적어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서 식물성 기름을 적절히 사용한 요리는 나트륨 사용량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에 가는 압력을 3분의 1 이상 줄여주는 거죠. 들기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봄동 겉절이 한 접시에 이 정도만 넣어서 버무리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봄동에 사과 식초나 레몬즙을 더하십시오. 봄동 요리의 마무리는 사과 식초나 레몬즙입니다. 이게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사과 식초와 레몬즙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이 콩팥을 지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구연산은 소변 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보다 먼저 결합합니다. 구연산 칼슘은 옥살산 칼슘과 달리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결석으로 굳지 않고 소변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비뇨기과 연구를 보면 구연산을 꾸준히 섭취한 신장결석 환자들은 재발률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미 생긴 작은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천천히 녹아서 배출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맛은 단맛을 끌어올려줍니다. 사과 식초나 레몬즙 몇 방울만 뿌려도 봄동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설탕을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아까 파트 2에서 설탕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구연산이 그 설탕을 완벽하게 대체해 줍니다. 봄동 겉절이 한 접시에 사과 식초 한 큰술 또는 레몬즙 반 개 분량이면 딱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동시에 콩팥까지 지켜줍니다. 보너스, 설탕 대신 이것을 쓰십시오. 그래도 단맛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볶은 양파입니다. 양파를 약한 불에 15에서 20분 천천히 볶으면 양파 속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설탕보다 깊고 진한 단맛이 납니다. 여기에 양파 속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볶은 양파 2에서 3큰술이면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콤합니다. 둘째, 갈아낸 배나 사과입니다. 과일의 천연 과당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유기산이 신장 노폐물 정화를 돕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세서 오기 환자분들은 과일의 칼륨 때문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알룰로스라는 감미료입니다. 이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당뇨 합병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봄동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두부, 들기름과 참기름, 사과 식초와 레몬즙.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봄동을 평생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봄동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는 알겠는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그리고 매일 똑같이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일주일 식단표를 짜봤습니다. 콩팥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봄동의 영양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루틴이에요. 월요일 아침에는 봄동 두부 샐러드로 시작합니다. 봄동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자르고 두부 반 모를 깍둑 썰기 합니다. 여기에 들기름 1큰술, 사과 식초 1큰술, 통깨 1꼬집 넣어서 버무립니다. 소금은 살짝만, 정말 살짝만 넣으세요. 들기름의 고소함이 짠맛을 대신해 줍니다. 수요일 점심에는 봉동 비빔밥을 드십니다. 밥 위에 데친 봄동을 올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볶은 양파 2큰술을 함께 올립니다. 양념장은 간장 1작은술에 참기름 1큰술, 레몬즙 반개 분량을 섞어서 만드세요. 설탕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볶은 양파의 단맛으로 충분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봄동 된장국 대신 봄동 두부국을 끓입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 넣지 마시고요. 국간장 1작은술로만 간을 하세요. 봄동과 두부를 넣고 5분만 끓이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구수한 향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하루에 봄동은 생것 기준으로 100에서 150g, 그러니까 한 줌에서 한 줌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칼륨이 250에서 375mg 정도 들어오는데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분들은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질법입니다. 제대로 손질하면 칼륨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봄동을 사오시면 바로 먹지 마시고 일단 물에 담그세요. 봄동을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큰 볼에 담고 찬물을 가득 부어서 2시간 이상 담가둡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 나와요. 2시간만 담가도 칼륨이 30에서 40%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끓는 물에 봄동을 넣고 1에서 2분만 데친 후 찬물에 헹궈주세요. 데친 물에는 칼륨이 녹아 나왔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십시오. 데치면 칼륨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물에 담그기와 데치기를 함께하면 칼륨을 70% 가까이 제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데친 봄동은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에도 칼륨이 남아있으니까요. 면보자기로 싸서 꽉 짜면 됩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게 번거로워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20분이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더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할머니가 실천하시면서 여쭤보셨던 질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봄동을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약간만 떨어진 분들은 하루 100에서 150g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
특히 3끼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 50에서 80g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두 번째, 내 콩팥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으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나 간 문제는 주로 저녁에 발목이 붓는데 신장은 아침에 얼굴부터 붓거든요. 소변도 확인하세요. 물을 한번 내렸는데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끈적하게 남아있으면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사구체가 손상되어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봄동 말고 다른 안전한 채소는 없나요? 칼륨이 낮은 채소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배추, 콜리플라워, 붉은 피망, 오이,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채소들은 칼륨 함량이 100g당 150mg 미만이라 신장에 부담이 적어요. 특히 양배추는 봄동처럼 아삭하고 달콤해서 대체 채소로 좋습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채소는 시금치, 근대, 쑥, 부추, 토마토입니다. 이것들은 칼륨 폭탄이에요. 버섯류도 칼륨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박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5.8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4.8, 3개월 후에는 4.5까지 내려왔어요. 아침에 붓던 눈도 이제는 말끔합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내 콩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봄동 드실 때 두부 넣고 들기름 넣고 사과 식초 넣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건강해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실천에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봄동과 된장, 젓갈, 시금치, 바나나, 설탕은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둘째, 봄동에는 두부, 들기름과 참기름, 사과식초와 레몬즙을 반드시 함께 넣으십시오. 이것들이 봄동을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바꿔줍니다. 셋째, 봄동은 2시간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고 하루 100에서 150g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더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박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정기검진 때 다시 뵈었는데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셨어요. 혈중 칼륨은 4.3으로 완벽하게 정상이고 신장 기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진료실 문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봄동 포기 안 했어요. 제대로 알고 먹으니까 맛도 더 좋고 마음도 편하네요. 이제는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